장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소주 증가 소식, 키프로스 우려 완화 등은 좀 긍정적인 뉴스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북한발 이슈에 휘둘리고 있고요. 또 STX 그룹의 유동성 위기도 어제에 이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8인의 전문가 전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굴곡 박세장의 바닥 다지기다. 서정훈 전문가 198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 한규수 전문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코스닥과 중소형 수급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형용 전문가는 지수 하락 진정 국면이라며 코스닥 중심의 대응 권하고 있습니다. 최강재 전문가 오늘부터 반등 구간이다. 신선한 악재는 별로 없다. 김대복 전문가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코스닥 중심의 수익률 게임 노리고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 중국 증시가 부담이다. 실적과 수급이 답이다. 부자개미 전문가 내부 변동성 심화, 코스닥의 수익률 게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변국 증시 가운데서는 중국 증시가 힘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금산 전문가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역시 중소형주나 코스닥주가 아무래도 박스권 내에서의 수익률 게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략 자세히 들어볼게요. 먼저 최강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한철입니다. 네, 주 후반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셨는데 바로 오늘부터 반등 구간이라고 보셨네요. 신선한 악재는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다 할 호재도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경우는 시간이 보약이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달을 계속 좀 잡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불안감을 좀 조성을 좀 시키고 있죠. 그리고 환율도 1,120원이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적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실적 악화 업종군들에 대한 약세의 흐름은 어제 오늘의 흐름은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 지나고 보면 키프로스가 어느 정도 해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 연속으로 키프로스와 관련된 뉴스가 대석특필되는 키프로스 얘기밖에 하지 않았죠. 근데 결국은 지나고 보면 키프로스 얘기도 수면 아래로 잦아드는 어떤 그런 흐름이듯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결국은 시간이 보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어떤 시간의 어떤 그 가격 조정에 이은 시간의 조정 과정을 얼만큼 지혜롭게 견디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감각적으로는 오늘부터가 좀 추스리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포인트 이상 하락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투매가 나타났었던 꼬리 자리는 기술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국면이 오전장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후장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래도 기대할 부분은 이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 많고요. IT나 IT 부품주 보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살만한 종목 있을까요? 여전히 가장 안전한 든든한 안전판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사나흘째 좀 가격 조정이 조금 들어가고 있죠. 23만 원의 어떤 그 1차적인 좀 목표 가격을 가지 못하고 좀 눌림목 조정권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가 됐었던 전미 자동차 판매 동향은 상당히 현대차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픽업 트럭이라든가 SUV 판매가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경기와 밀접하게 상관성이 있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트럭 판매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그 현대차의 어떤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현대차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강찬 전문가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래도 반등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여전히 현대차 같은 종목들, 튼튼한 종목들 잡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규수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역시도 시간과의 싸움으로 보셨군요. 코스닥과 중소형 수급주에 집중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는 콘텐츠나 엔터, 결제주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계속해서 그쪽을 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래소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는 일단 1970 정도는 거의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수는 저점인데 문제는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워낙에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지고 바닥을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 시장의 지수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주인 IT 종목군들과 낙폭과들 중에서는 정책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주라든가 건설주들은 우리가 뭐 투매에 나서는 것보다는 약간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대비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쪽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양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차트상으로도 5일선 중심의 강력한 상승 기조가 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단기 관점에서는 코스닥 시장 그리고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일부 이제 엔터주라든가 일부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전 업종에 걸친 동반 강세가 나옵니다. 엔터주, 전자결제 관련주, 게임주, 그리고 뭐 IT 부품주 모두가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종목이 모두 다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역시 지금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하면서 이끌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살아있는 종목을 주시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 측면에서 좋습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을 펼칠 때 좀 더 양호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규수 전문가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가운데 수급이 조금 더 살아있는 종목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었네요. 코스피는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